네, 미스터 벨린 럼블 채널도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럼블 채널 개설했고, 아직은 뭐 딱히 오피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방향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혹시 관심 있으신 럼블 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iOS 앱도. 그래서 우리는 그 비디오를 어디다 올리는가가 중요하지, 유튜브 비즈니스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아주 그 플랫폼으로부터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과, 특히나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가는 거고요. 구독하신 분들 하시고 유튜브 그 채널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방송입니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보니까 뭐 해외에서 이게 뭐 약간 이런 이제 이런 메일 많이 오기는 오는데 SEO 관련해서 최적화를 하라고 하는 무슨 SEO 전문가가 이제 메일을 개인적으로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capture한 건데요. 유튜브 어떻게 보면 노출도라든지 유튜브를 유명해 줄게 하는데 컨설턴트 많이 있거든. 걔네들이 이제 원래 자주 와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자기들 돈 받고 서비스 하고 싶으니까 그럼 하는데 SEO 미스터 벨린이 내가 이 SEO 최적화 못 안 해서 못해서 안 했을까? 몰라서 안 했을까? 얘야? 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괜히 안 한 게 아니란다. SEO를 해가지고 하면은 구글 검색이라든지 노출이 됩니다. 뭐 심지어 네이버에까지 노출될 수도 있고요. 검색 엔진에 최적화를 시키는 거 그 전문가가 나야. 그 전문가 SEO 전문가 중에 내가 SEO 전문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SEO 컨설팅 업무도 제가 볼 수 있는 미스터 벨리인데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요청도 안 하잖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설명 초반에 다 드렸어요. 자, 이더리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 잠깐만. 이더리움 가기 전에 공지사항, GM25나 늘상 제가 몰려드리는 거고, CS25는 내러티브 인덱스, 요거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 다음에 시크릿 와치독 크립토, 특정 스페시픽한 크립토를 소개해드리는 와치독 프로그램도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하나는 심해 잠수함, 하나는 썬릿 야트, 태양을 받고 있는 요트이죠, 요트. 하얗게 떠다니는 그 요트. 그 특징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날짜 잘못 적어놨다. 어제 28일 겁니다. 뭐 기타 등등 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란트 네트워크 잘 참여해주고 시고 계십니다. 공지 잠깐 했고요. 이더리움은 결론적으로 요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위클리로 볼 게 아니라 쿼터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올타임으로 좀 보면은 이더리움은 액티브 어드레스도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액티브 어드레스 이런 상승률이라든지 전체 그리고 이 이더리움이 거느리고 있는 프로젝트들 걸출한 프로젝트들 이렇게 서클이라든지 어, 서클 그 다음에 서클이라든지 테더와 서클 같은 이 스테이블코인 이슈어들부터 시작해서 USDT와 DC 자체를 다 먹고 있는 게 이더리움인데다가 메타마스크 할 거 없이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보면 다 알만한 대부분의 것들이요 컨트리뷰팅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산하에 있고 여러분들이 크립토 탑 100, 탑 50, 탑 25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이더리움 프로젝트일 겁니다. 이더리움 계통이라든지 계열이라든지 L2라든지 뭐 이런 걸 겁니다. 그게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하여튼 이더리움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카운트는 일종의 그 뭐죠 네트워크 액티비티를 가장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트랜잭션 카운트인데 이것도 뭐 보십시오. 특히나 POS 전환도 결국은 성공적인 컨센서스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패한 건 아니야. 그 뒤로 컨센서스 전환 직후에 요런 아픔은 좀 있었지만 지금 이더리움의 황금기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황금기 여러분들 이더리움 안지 엄청 오래됐잖아. 이더리움이 뭐 하루 이틀 코인입니까? 우리가 10년이 넘나요? 하여튼 그 세월 동안 보고 있는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황금기는 이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그것도 첫 이더리움의 첫 황금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0 다름 아닌 요게 좀 신기한 점이고요. 여러분들 이름만 보면 알만한 에코시스템이 다 이더리움하고 엮여 있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뗄 수가 없는 거야. TVL도 봐도요.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달러 환산으로 봐도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상당히 눌려 있는 상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이거잖아. 대충 이더리움 가격을 대충 이렇게. 지금 요거잖아요. LT 올타임 하이도 못 찍고 있는 현재. 거기다가 여기서 좀 더 쳐졌잖아. 약간 이 상황에서도 TV를 달러로 환산하는 것
있지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탈릭의 큰 그림, 비탈릭의 이더리움 황금기를 가져오고자 하는 비탈릭의 큰 그림. 비탈릭 직접 제가 그 이벤트에서 봤잖아요. 이 비탈릭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한 뭐 2m, 1m, 2m 그 아주 소규모 모임에 왔어요. 프라이빗 그 이벤트에 이 비탈릭이 와서 베를린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 들어보면 난 내가 길 간다 새끼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난 내가 길 갈 거니까 잡소리 하지 마. 나는 내가 길 간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더리움. 그렇게만 말을 계속 말하더라고요.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비탈릭 이런 에코시스템을 전체를 이거를 비탈릭이 혼자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요. 계획한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에코시스템 L2라든지 여러 이제 플랫폼 회사들 자기가 플랫폼이 되고 있는 크립토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왜냐면 개발자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뒷받침 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여러분 오세요 꼬시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지 혼자 길을 간다고 그럼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더리움으로 이제 그래도 이더리움에서 비벼야지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다들 왜냐면 영리 돈 벌고 싶은 사람들만 모이니까 이더리움에 그죠? 그렇게 운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그냥 혼자 이 투자 이 이더리움을 이제 파운데이션을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내 혼자 가야 돼. 인생은 혼자 가야 됩니다. 혼자 아무도 친구 만들려고 하지도 마시고 보험 만들고 동료 그거야 뭐 잠깐 즐겁게 얘기하고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얘기도 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를 해야 그게 인간의 삶이죠. 사실은 행복한 삶인데 그와 별도로 이 투자라든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조금 약간 인간사와 크게 관계가 없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상을 이루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그냥 업비트에서 코인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워낙 많이 벌겠다 이런 어프로치도 하나의 어프로치입니다. 그 방향 디렉션을 정했으면 혼자 가라고 혼자 누구한테 징징대지 말고 누구한테 의지되고 비스터벨링 같이 유튜브 보면서 막 내가 생각 1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2로 바꾼다든지 이러지 말고 혼자 가시면 줏대 있게 가란 말이에요. 그 끝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 끝이 일지 아닐지 일단 가봐야 알겠지만은 거기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혼자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루소의 뿔처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그렇게 완전 젊은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혼자 가세요. 외로워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뭐 징징대지 말고 혼자 가다가 혼자 무덤 속으로 태어나가지고 혼자 태어나서 무덤 속으로 혼자 가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요. 그 과정에서 뭐가 있지만 그죠? 중간에 깨알같이 얘기 드려봅니다. 자, 스카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크호스예요, 다크.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카이가 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스카이가 뭐냐면 메이커다오 예전에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메이커다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야. 그다음 다이 아실 분도 아실 거야. 약간 착한 스테이블 코인. DT나 특히 테더 대비 착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 다이가 있었는데 그거의 리브랜딩. 마이그레이션 판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스카이 뜨고 있다고. 어차피 스카이가 신입은 아니니까 경력직인데 스카이가 무섭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쉐어라든지 뭐 전체적인 스탯이 아주 공격적으로 최근에 또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행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리베뉴로 봤을 때 테더, 트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USDC의 서클 DT의 테더 이렇게 있잖아요. 참 이 와중에 있는 거 보면 대단한 용자긴 하다 해도 진짜 얘는 개천에서 진짜 용난 케이스입니다. 여기 케이스가. 아무튼 스카이가 6위, 7위, 에더나도 있죠. 그래서 결국 다 이더리움이야. 여기도 다 이더리움의 자식들인데 아주 리베뉴, 그러니까 수익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 예. 어떤 회사니까 수익률이 가장 핵심인데 벌써 6위 상승률도 에더나도 장난 아니네. 어쨌든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메이저 이슈어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같은 경우도 관심 있으신 분요. 스카이 네트워크 잘 와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원님들한테 제가 스카이 쪽에 좀 특정한 토픽으로 공유 드릴 게 있으면 우리 회원님들께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노츠 14% 시대입니다. 대한노드 14% 시대고 이 미친 코어 팀에서 이제 드디어 노츠 막 블락 걸린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뭐 IP나 주소를 봐가지고 자기 블락을 걸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개발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도 막 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미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코어가 정말 그 레퍼런스 구현의 아저씨 그 권위를 실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거는 지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지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에 노드 운영자들이 도저히 이제 코어를 쓸 수 있는 이유를 안 만들어 주니까 하여튼 노츠 잘하고 있다는 거. 노츠 욕하는 사람들 좀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요 어떤 게 하여튼 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 내부 에코시스템에서도 이 노드 쪽에서도요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스테이블코인도 아까 말씀드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떤 값을 섞었는지 여기다가 내가 프로라면 여기다 디테일을 좀 적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디맨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비트코인 수요 수치가 지금 현재 아마 리테일들의 영향이 개인 투자들과 소규모 투자들의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0값 이하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번 쭉 가다가 최근 처음으로 리테일들의 움직임이 떨어졌다. 약간 레드 얼럿이죠. 레드 얼럿이 났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 수요가 아마 리테일들이 주도하는 수요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이 마이너 아웃플로우 비트코인을 마이닝을 했잖아. 그 다음에 어디 그거를 수익화 시키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거래소 가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 전체적인 아웃플로우가 역사상 최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역사상. 2022년입니다.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스파이크로, 피크 형태로, 피크로. 예. 그 때문에 마이너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이너 쪽에서 아웃플로우가 감지되지 않고 자기가 들고 있든지 어쩌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마이너가 얼마나 비트코인 홀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시면 힌트를 드려봅니다.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웃플로우 마이너 쪽에서 나가는 물량이 완전히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치로만 보면은 마이너 발 셀프레셔가 매우 말라 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 이게 마이너 쪽도 마이너 아웃플로우도 변동성 중에 중요 변동성 중에 하나거든요. 마이너 아웃플로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익스체인지로 많이 입금한다는 얘기니까 변동성이 특히 셀 쪽의 변동성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좀 말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맨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장세에서 이 전체적인 리졸브라든지 또절브 좀 보겠습니다. 이 또절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또절브 아주 말라서 더 이상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 리저브 제가 갖고 왔군요. 이거랑 같이 보시면 아웃플로우도 말라 있고, 근데 그냥 플로우만 말라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이너들이 안 갖고 있다고 비트코인 안 갖고 있어서 아웃플로우가 이렇게 에, 최저점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피크를 치려면 자기도 안 갖고 있어야 피크를 칩니다.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웃플로우 안 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웃플로우가 낮은 상태가 아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리저브 당연히 말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중요 이제 인자가 이 작용을 한 인자가 바로 리테일들이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수치로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볼륨이 30대 2차인지로 봤을 때 상당히 진짜 피크로우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계속 파형은 있지만 지금 현재 스코어 아주 로우한 아주 낮은 상태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자 여기서도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ETF 쪽은요 일단 무조건 성장세에 있는데 이게 좀 이 차트 그려준 아저씨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게 단위가 없잖아요. 볼륨이야 마켓 캡이야 리얼라이즈드 캡이야 뭐야 뭐 그런 거 아무도 없이 그냥 수치만 적어놨습니다. 그냥 볼륨으로 덩치 현재 볼륨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GBTC를 제외한 나머지 보여준 건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블랙록이 주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블랙록 혼자 주도하고 있는 게 ETF입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거 기울기 상승률 보시죠. 이때 초반 이후로는 이거 보시요. 이 길이를 보시면 다 똑같죠. 길이가. 다른 애들 다 똑같은데 블랙록만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늘어났죠. 그래서 또 늘어났죠. 이렇게 길이가. 그것도 최근에 요 시점 기울기가 늘어난 시점 요 시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말과 올해 지금 right now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지금 ETF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제일 중요한 차트이긴 하죠. 중요한 팩트죠. 그래서
어쨌든 ETF 늘어나는 건 맞는데 뭐 누구 주도? 온리 블랙록입니다. 블랙록 주도, 아이비트 주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럼 블랙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줄이면 줄일 수 있는 거죠. 블랙록에 의해서 혼자 주도되고 혼자 ETF장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게 ETF 이거 늘어나는 건 포지티브한 거긴 한데 그 주체가 오직 블랙록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 솔직히 바이낸스만 봐도 돼요, 여러분. 워낙 크다 보니까 바이낸스의 그러니까 미실현 리저브, 그러니까 비트코인 리저브인데 미실현된 비트코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판 거, 비트코인의 이 미실현 물량이 쌓이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주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셀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 거래소에는 물량이 이제 현재 입금 안 돼 있는 상태지만 결국은 이 수익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수익화를 시켜야 되는 시점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다 미스터 벨린 매부의 본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체로 그 시기적인 타임라인 윤곽을 좀 제가 대체로는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왜 라스트 액티브도 지금 현재 제가 이때도 막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때 이후로 왜 라스트 액티브 수치는 떨어져 본 적이 없이 아주 급각으로 특히나 이번 시즌에 급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패턴 브레이킹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미스터 벨린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웨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뉴 웨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퍼센테지까지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예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컨텐츠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 2달치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웨일까지 가려면 웨일 제가 얘기한 것까지 추적하려면 한 2달치는 보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틀어놓으세요,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그 와중에 이제 저기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를 좀 가끔 오랜만에 좀 봐야 되겠죠. 리저브 전혀 소모가 없습니다. 딱히 큰 소모가 없는 상태로 이 테더 쪽도 아주 이때 상승 이후로 큰 소모는 없었지만 약간씩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스테이블코인 소모돼서 어떻었을까요,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코인 샀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약간의 이게 뭐 드라마틱한 소모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쓰긴 썼습니다. USDT 소모하긴 했어요. 마찬가지로 USDC 같은 경우는요, DT는 이제 워낙 기축이니까 그렇다 치고 USD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유량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아마 피크로 보면 이건 하나의 그냥 잠깐의 피크였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2023도 별로 이것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대충 이 정도로 해볼 수 있다면 이 박스를 뚫고 이제 작년 여기 또 10월이야? 또 너야? 제가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맨날 2024년 10월을 언급을 한두 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때 이후로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USDC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익스체인지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USDC의 물량도. 이거 다 어디다 쓸까요? 구독자님들,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리테일들이 이 디맨드, 아마 이 수치에 리테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맨드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다 말라 있어. 뭐 강물이 마른 것처럼 말라 있는 척하는 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을 마치고 본편으로 중요한 얘기 오늘도 중요한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상당히 흥미있는 차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빨리 넘어오시길 바랍니다.